안녕하세요. 다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보면 잘해서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익은 이제 시장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기업이 이익을 내고요. 이 이익을 쉽게 말하면 배분을 하죠. 주주에게 이제 배당으로 배분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의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기업을 소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기업이 내고 그리고 이 이익을 이제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이제 배분이 이거 뭐 이 말이 좀 이상한가? 분배를 해서 그 이익을 취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제 미래 수익이 쌓여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19년도 6월이니까 지금 7월이죠. 7월 거의 1년 5개월 그러니까 18개월째 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위치가 한 요정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2월이면 2018년도 2월이면 2018년도 2월에서 지금 이제 7월이면 이게 이때부터 2600포인트 때부터 지금 뭐 이제 2000포인트 초반 2100포인트까지 지수 포인트는 마이너스 거의 뭐 한 20% 이상 20%에서 30% 이렇게 빠져 있겠지만 요 안에서 이제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이게 다시 2600을 넘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 견뎌낸 사람들은 요 구간에 이제 이익을 다 이제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요렇게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한다고 치면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치면 어디에서 시작을 했던지 간에 결국은 여기에서 다 도망을 가요. 왜 그러냐면 이 하락 기간을 한번 경험을 하면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실이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불가능한 영원히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불가능한 그 수익이 나에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 경험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장에 있었던 이제 이 경험으로 인해서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 수익을 엄청 크게 낼 수 있어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을 견뎌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준비를 하는 거죠. 요 구간에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몰랐어.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증시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만 똘똘 뭉쳐있고 준비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락장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한번 경험을 해놓고 다음에 또 이런 구간을 만나게 되면 이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오늘 이제 좀 짚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이제 그냥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원분이 이제 6월달에 계좌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좌 보고라 그래서 회원분들 데이터를 공유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카페에서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회원분들 중에도 계좌 상황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면 그걸 참고하고 그냥 다른 회원분들한테도 그 데이터들이 공유되고 하면서 서로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이렇게 누적해 나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본인이 자기 거 과거 데이터를 이제 들춰보도 물론 도움이 될 거고요. 판타지아님 코멘트. 이제 2018년 2월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6일에 첫 거래를 시작했고 당시 코스피가 2월달에 2400포인트였네요. 1월달에가 2600이었나 보네. 당시 코스피 2450포인트 대비해서 13% 빠졌고 코스닥은
858포인트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빠졌는데 계좌는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지켰단 소리예요.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상관없습니다. 계좌가 지금 구간에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구간에는 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다 되돌려 줍니다. 이제 분산 투자만 돼 있고 한 군데 이제 몰아담지만 않은 경우라면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되돌려 줘요. 물론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역사가 증명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숫자로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보다 편한 투자를 한다는 게 좋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장이 안 좋고 막 이런 구간에서 시작을 하셔서 굉장히 최악의 포지션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흐름을 보면 제일 힘들고 제일 안 좋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겼다는 게 제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리딩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언급드리고 이렇게 회원분들에게 했던 부분들을 공감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이제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참아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요런 부분들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는 이제 미래 나올 건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과거를 보고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자,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들을 항상 쌓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장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게 주도주를 안 잡고 있으면 상당히 소외가 많이 돼요. 이런 주도주를 잡으려면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 대응을 해서 포트를 맞춰놓고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수익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이제 판타지아님 계좌 평균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 평균. 자, 월 평균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자 나누기 2.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나오죠. 여기 평균이 나오죠. 그리고 계좌 수익률, 월별 계좌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를 여기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보면 어때요? 자, 10월달에 폭락같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장이 그러니까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폭락이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혀요. 그리고 포트 정비를 할 때는 이제 하락 구간에 많이 빠진 걸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10월달에 가장 많이 빠진 거는 반도체였어요. 그리고 1월달에 강하게 움직였죠. 지금 보면은 이번 달에 5월달에 이제 많이 빠진 거는 5월달에도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이 깊었는데 5월달에 많이 빠진 거는 바이오였어요. 바이오가 반등이 나올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치를 분석을 해서 이게 싸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시그널이 보이니까 1월달에 이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 정비를 할 때 이때부터 반도체를 이제 슬슬 채워가기 시작해가지고 5월달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보면 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이 거의 뭐 오늘 하루만 마이너스 3%씩 빠졌으니까 3% 이상 빠졌으니까 이 이상 빠졌으니까 우리는 지금 계좌가 리딩 계좌가 보니까 평균 지금 4.4%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빠진 거 보면 이 반도체 소재 요 부분에 대한 그 일본 규제 때문에 여기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쪽 섹터분들이 다 빠졌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쪽 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요쪽이 많이 빠졌는데 자 우리는 포트를 지금 요거를 50% 이상 채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까지는 다 못 채운 것 같고 한 30-40% 된 것 같아요. 계좌 대비 30-40% 이상 요쪽에 비중이 쏠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많이 빠졌는데 계좌는
이제 이게 지나고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회원 생방에서 회원 방송에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모아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지나고 봐야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하나만 맞아 들어갈 거냐, 여기서 두 개가 맞아 들어갈 거냐, 세 개가 다 맞아 들어갈 거냐는 지나고 나면 보이겠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 요인이 보이면 자, 분산을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팅을 해놓으면 돼요. 우리는 분산 투자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수보다 플러스 수익률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수익이 얼마 안 보여요. 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자, 빠져갖고 이게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 미래에 이렇게 수익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이 수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미리 짚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공부량하고 실력에서 나오는데 사실 실력이라는 것보다 공부량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공부량. 지금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투자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핵심이 저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 중점해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고 있고 4차 산업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이제 석유 석유에서 이제 전기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 그리고 또 핵심이 이제 환경. 요런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지금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요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된 기업들 중 실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서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수익이 줄 때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판타지 아닌 계좌 상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조금 수익을 거의 많이 반환했겠죠. 오늘 하루에는. 그런데 결국은 또 다 되돌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사면 오늘 같은 이렇게 많이 빠진 날 요런 날 해갖고 최대한 여기에서 사는 비중들은 한 1, 2개월만 지나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사는 거는 거의 무조건 수익이다. 단기적으로 1, 2개월 후에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눠서 사면 종목별로는 지금보다 아래에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다 거의 한 70% 이상, 80% 이상은 오늘 같은 폭락 구간에 좀 최근에 조금이라도 담아놓으면 그때 담았던 비중은 1, 2개월 후면은 무조건 지금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나 있는 구간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년도 2월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19년도 6월 달에 보면 계좌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면 한 7%, 8%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자, 이 구간의 지수는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플러스 7% 여기에서 시작고 여기 까만 동그라미 해놓은 구간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플러스 7%, 8%가 돼 있어요. 이게 요렇게 돼 있으면 요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얼마나 돼 있을까요? 이 시간 동안 쌓아왔던 이 수익률이 지금 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채워뒀던 자산. 그러니까 기업의 지분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 동안에 채워뒀던 이 자산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섰을 때 얼마의 수익률을 줄 거냐. 요거를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아직 그 부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들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지킨 거라는 거죠, 계좌를. 근데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요런 계좌 상황이 돼 있는 분들도 사실 잘 지킨 거예요. 계좌 흐름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근데 종목 수를, 30개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한해서, 요렇게 지킨 분들은, 굉장히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요렇게 빠지는 구간에 요렇게 지켰으면 굉장히 잘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플러스가 나 있건 마이너스가 깊건 간에 종목 수가 뭐 5개, 3개 뭐 이렇게 돼 있다. 요런 경우는 계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복불복이에요. 그렇게 이제 비중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판단이 맞았을 때는 수익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겠지만, 판단이 틀렸을 때는, 손실도 엄청나게 키우고, 또 이제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철저하게 소외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구간에 지금 보면 요런 결과치가 지금 나와 있으면 지금의 이거는 수익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이 돌아섰을 때 그 돌아선 구간의 수익이 얼마나 찍혀 있는지를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판타지아님, 제가 이거 아이디를 기억해 놓고 있다가 우리 판타지아님 계좌가 나중에 그 구간에 시작해서 이렇게 힘들었을 때 장이 돌렸을 때 계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영상을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이제 지키면 이기는 구간입니다. 이게 악재, 뭐 글로벌적으로 뭐 금융위기 오면 어때요? 금융위기 온다고 한국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망한다 하는 거는 단기적인 스탠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굶어 죽지 않아요. 금융위기 온다 그래도. 그냥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발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과거부터 보면 1989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24개월 월봉인데 지수를 볼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24개월 선이면 2년 평균입니다. 2년 평균. 제가 회원분들한테 3년에 보통 이제 곱하기 2 정도 이거를 목표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3년 투자해서 계좌 더블 정도를 목표로 설정해놓고 이거보다 초과 수익률을 내는 게 이제 목표죠. 근데 지나고 보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수익률이고 이 이상도 저는 이제 훨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요 빨간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구간에 대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요 파란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구간에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을 잘 읽어내고 또 업황을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쉽게 말하면 주도주, 대장주, 대장 섹터.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바이오가 움직이면 바이오 기업들이 전부 다 움직입니다. IT가 움직이면 IT 기업도 전부 다 움직여요. 자, IT 중에 세분화해서 자, 반도체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다 움직이고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이 다 움직이고 또 뭐 핀테크가 움직이면 핀테크가 다 움직이고 뭐 요런 식의 흐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이 밑에 있는 구간에 이 구간을 견뎌내면 요런 성과를 다 따먹은 거예요. 요 구간의 수익률이 요 구간에 견뎌내서 요 구간이 되면 수익률이 얼마나 생길까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이 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 플러스 50%에서 계좌 수익률이 100% 정도 나와요. 요 구간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투자 실패를 하면 플러스 30%에서 그러니까 투자 실패라는 거는 전망을 다 잘못해서 내 포트에 주도주가 있는 비중이 뭐 10% 20% 미만이야. 그럴 경우에는 자 수익률이 요 정도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쉽게 말하면은 주도주, 주도 섹터 주도주 뭐 요런 게 10%에서 한 내 계좌의 한 20% 정도. 나머지는 다 틀렸어. 요렇게 됐을 경우에 계좌 수익률이 요 정도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내 계좌에서 50%에서 뭐 60%, 한 70%가 주도 섹터를 잡아서 내 계좌가 포트에 만약에 편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수익률이 요렇게 찍혀요. 요 파란 동그라미 있는 구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7년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2월에 시작한 시점이 여기에요. 시작 시점이 어디에요? 자, 이 빨간 동그라미 있었던 때가 이제 2015년 브렉시트잖아요. 이 구간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절대 올라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내가 강조해서 막 얘기하겠던 게 5G잖아요. 이거는 바닥 박박힐 때 반도체, 이거는 바닥을 박박 기고 있을 때 반도체하고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작한 시점에 거의 바닥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편입을 못했던 거는 밸류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출발했으니까 따라잡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소외됐더니 어때요? 2019년도에 여기에서 이제 성과가 만들어졌죠. 5G 관련주들이 2019년도 초에 여기 소외된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간단해요.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게 뭐냐. 근데 미래 업황이 좋은 게 뭐야.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회원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이제 종목과 섹터 이런 것들 다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거고. 그럼 우리가 요 파란 동그라미 구간에 돼 있을 때 주도 섹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주도 섹터 이런 것들을 포트에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지. 2월부터니까 요 밑에서, 자, 요 위에, 여기에서 또 여기. 자, 상승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또 눌릴 수도 있겠죠. 요런 리스크 요인은 바로 나올지 나중에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3년. 지금 이제 2019년도니까 2022년 뭐 여기까지는 장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중간에 리스크가 있으면 이제 흔들릴 거고, 흔들리면서 요때의 흐름을 만들어 줄 거고, 리스크가 없으면 요렇게 뻗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리스크 요인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세게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놓고 보면, 자, 월봉에서 24개월선 아래에 있던 요런 구간들은 장기적으로 항상 기회의 구간이었다. 그리고 요런 구간이 어때요? 요런 구간이 1000%에서 3000% 종목을 만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수익이 나는 섹터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을 만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2, 3년 동안. 2년에서 3년 동안 뭐 1000%에서 3000%씩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섹터군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고. 항상 반복이에요. 그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요 파란 구간이 나오는 구간, 쉽게 말하면 월봉에서 24개월선 요 까만 선 위에 놓이는 요 구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 거는 요만큼 빠졌는데 주가가 요만큼 더 빠졌어.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0%인데 지금은 이 종목이 더 싸다든가 성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종목이 마이너스 50%가 빠졌으면 이건 손절이 아니에요. 이익을 보고 교체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런 걸로 이제 교체를 하는 포지션을 취해갈 수 있고,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무슨 마이너스 40%가 빠졌는데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70%가 빠져 있어. 가격 매력이 더 있어. 요런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는 이제 이렇게 빠졌던 종목을 교체를 했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급반등이 들어와서 플러스 뭐 50% 100%가 나와서 요거는 뭐 플러스 10%밖에 안 나왔어. 그 전에 팔았던 종목이.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거를 이렇게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섹터 비중들을 맞춰가면서 더 싸고 성장이 시작되는 기업을 찾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요런 구간이 왔을 때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 반드시 만들어진다. 자, 우리는 왜 이길 수밖에 없을까? 주식시장 전체 상장기업이 2000개 정도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중에 100개, 200개를 추리죠. 왜 100개, 200개를 추릴까? 상위 10%에서 20%를 가지고 있어 보자. 시장 전체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 상위 10%, 20% 되는 기업을 내가 소유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라든가 이게 몇 년 안에 좋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전체 중에서 10%, 20% 내가 소유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찾는 거야.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위 5%, 10%의 기업을 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를 너무 확 줄이게 되면, 종목수를 확 줄이게 되면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추면 대박인데 틀리면 소외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5G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5G가 움직일 때 어때요? 전부 다 가잖아요. 이게 움직일 땐 다 움직인다고. 그 중에 더 많이 가는 애가 있고 조금 가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주가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조금 갔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고, 그러면 그 시간차를 맞춰서 딱딱 옮겨 타면서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최대한 저렴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사놓고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금 먼저 챙기고,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천천히 챙기고, 나중에는 어때요? 이게 이만큼 올라가 있고 이건 요만큼밖에 못 갈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 요만큼밖에 못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나중에 뻗어나가는 종목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거는 이 시간의 괴리가 있어요. 기업이 이익이 입혀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차가 있는데 이걸로 통해서 이제 후발주하고 대장주들이 나뉘어져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들로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처음에 KMW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편입을 못했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편입을 못했는데, 장기로 편입을 못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일단 먼저 출발을 했어요. 먼저 출발을 했고, 이 당시에 이미 플러스 300% 바닥에서 300% 뭐 500% 이렇게 가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편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샀던 종목들 중에 수익을 가장 많이 줬던 종목이 5G 중에서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은 유비쿼스 홀딩스하고 오이솔루션인데, 자, 이 300%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간에 이 종목들은 바닥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수익을 훨씬 많이 만들어줬죠. 이 기간만 놓고 보면 여기에서 요만큼 플러스 400% 만들어줬지만 이 종목은 어때요? 여기서 550% 수익을 만들어줬고, 우리가 매수했던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그 포지션에서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800% 정도 수익률이 만들어졌죠. 이게 후발주예요, 후발주. 후발주인데 다시 움직일 때는 얘네들이 대장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쉬어가는 동안에 KMW가 여기서 쉬어가는 동안에 얘네들이 대장이 됐단 말이에요. 5G는 지금 업황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업황을 타고 있는 구간에는 신규 진입은 되게 애매하다고. 지금은 신규 진입해봐야 먹을 자리가 많이 없어요. 5G는. 신규 진입하면 먹을 자리가 많이 있는 종목들은 제가 2017년도에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반도체. 반도체 사면 큰일 난다 어쩌고저쩌고 했던 요런 섹터군들이 지금 미래에 요런 종목들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건 이제 결과가 다 이제 만들어 주겠지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는 이제 바닥을 이제 탈피한 거예요. 요 구간에서. 이 구간이 어디냐면 유비쿼스 홀딩스 요 구간이나 비슷한 구간이에요. 지금 에이스테크 요 구간이. 그럼 에이스테크는 이제
조금 밀리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장이 된 거고 얘네들이 이제 후반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 종목은 채워갈 수 있지만 얘네들은 거의 다시 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져갖고 밸류 매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여기 출발한 거는 진입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바닥권에 있는 것들.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밸류 매력이 있는 것들. 앞으로 밸류 매력이 있을 수 있고 성장성이 되게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시간의 괴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런 걸 다 담아서 자, 나눠서 이제 파는 시점을 달리하는 거죠. 사는 시점은 비슷한 시기에 다 사서 오래 보유하고 또 짧게 챙겨가고 요런 부분들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고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을 취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경제를 끌고 가는 거는 기업입니다. 자, 내수가 먼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수출 비중이 높죠. 내수는 기업들이 먼저 성장을 하고 나서 여기서 나눠주는 돈 갖고 벌어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내수예요. 한국은. 요걸 인정을 해야 돼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내지 못하면 한국인들은 이미 지금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오는 돈 빼고는 우리는 뭐 농경사회밖에 안 돼요. 한국은. 근데 이제 기업을 조합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업이 끌고 가고 거기에서 이제 나눠주는 돈 갖고 먹고 사는 게 한국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있다 없다를 보려 그러면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지만 4차 산업이 핵심인데 영상에서도 자주 다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다. 핵심 소재가 산업 비중이 30%가 넘어요. 이게 뭐라고요? 반도체죠. 이게 중국에서 공급량을 크게 늘리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해소가 됐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미래의 이 4차 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시작도 안 했다고 내가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 로봇이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자, 4차 산업이 시작을 하려면 4차 산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 성장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시점은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보급률이 50%가 넘어가야 되겠죠. 자동차 보급률 50%가 넘어가야 되고, 자, 로봇. 길에서 봐야 돼요. 아무 데서나 눈에 보일 수 있고, 거의 로봇이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을 다 대체할 때쯤이 되면, 이 4차 산업은 끝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구간까지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내수는 힘들지라도, 기업들은 계속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하는 근거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미래는 불확실하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자산을 분산을 해서 내 판단이 틀렸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내가 틀렸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꼭 필요하다. 지금 이제 그 결과물들이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미 미래 수익은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수익을 챙겨가기까지 굉장히 힘들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막 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돼요.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자, 이거를 무조건 한 번만 먹어보면 돼요. 한 번만 이 성과를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경험이 입혀졌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그렇게 받지 않고요. 자동으로 돼요. 수익도 이미 많이 쌓여 있어서 자, 본전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경험이 쌓이고 복리 효과가 가속화되는 구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경험으로 이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무너지고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고 뭐하고 해도 이거를 천천히, 그러니까 급하게 많은 수익을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 요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구나.
토탈에서 이렇게 안 좋은 구간에 시작을 했어도 결국은 시장에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요런 구간이 나오는구나. 요런 구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하락하고 있을 때는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요런 구간에 수익을 쌓는 거예요. 요런 구간에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는 요런 구간에 수익을 조금씩 쌓아서 요런 수익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다가 요런 구간이 만나지면 어때요? 요런 구간을 만나면 이제 수익률이 폭발한다고요. 폭발. 계좌 수익률이 폭발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우리는 2017년도 이때 왜 소외됐다고요? 2015년도 이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은 어때요? 요 구간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어때요? 여기에서 수익률이 폭발한다고. 경험이 부족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률보다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직감적 경험을 통한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많이 빠지면 들어오는구나. 자, 많이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에서 요만큼만 돌려도 계좌 수익률은 플러스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거는 시장에 있는 2,000개 기업을 다 평균한 거예요. 이 평균이잖아요. 자, 이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100개, 200개를 추리기 위해 노력하면 최소 400개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다 추려서 요 전체를 보고 요 중에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석은 기업들 몇 개를 놓고 차트 보고 이게 해갖고 출발할 거다 뭐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섹터, 그러니까 섹터를 먼저 구분을 해서 나누고 그 중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매력적인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인 것들을 먼저 차곡차곡 포트에 채워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최대한 이렇게 추리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200개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다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400개 안에, 그러니까 20%, 30% 이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내 계좌의 50% 이상은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50%가 아니고 한 70% 이상은 최소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그 시점마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목을 추려서 담아가고 있는 거라고. 자, 수익은 시간이 만들어주고요.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한다고 테마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글로벌에 리스크가 있고 뭐하고 할 때는 어때요? 수익을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수익들을 만들어 간다? 단타 치고 뭐하고 해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1%밖에 성공할 수 없는 길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유를 해갖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포지션은 100%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100%가 다 이길 수밖에 없다고. 장기적으로 견뎌내기만 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 역사가 증명을 해준다고요. 자, 보면 어때요? 역사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 요런 구간에 들어갔던 구간에는 어때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자, 요 하늘색 구간을 항상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 빨간색 구간에 들어올 때, 빨간 동그라미 구간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기회라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기회인 거예요. 근데 미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미 사실 결론이 지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잠깐만요. 왜 이래? 그래서 수익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고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좋은 구간에만, 그러니까 얌체짓이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런 구간에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진짜 기회는 우리가 외면하는 요런 구간에 수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요런 구간에 시장에서 잘 대응을 하고 그걸 물량을 털리지 않고 쥐고 있어야 요런 구간에 진짜 수익이 나는 거죠. 요런 구간에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짧게만 먹고 진짜 큰 수익은 하나도 못 만들어낸다고.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이라든가 스트레스, 또 이런 경험 같은 거는 관리를 하고 가면서 이런 경험을 누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수익 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수익을 주는 시간이 요 파란색 동그라미, 하늘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요런 구간이에요. 자, 요런 구간이 항상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수익을 챙겨가고 현금을 다시 늘려놓고, 자, 요 구간에는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급상승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현금을 챙겨놓고, 다시 현금을 조금 더 챙기고, 여기서 현금을 더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몽땅 박는 거예요. 자, 현금을 챙겨놓고, 요 밑으로 내면 때려 박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챙겨놓고, 왜? 그러니까 때려 박는데 어때요? 타이밍이. 2008년도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서 다 때려 박을 수도 있잖아요. 요 구간에서 샀으면 더 좋겠지만, 요 구간에서 다 때려 박을 수도 있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럼 이게 투자 실패냐고. 여기에서 때려 박았다고 투자 실패냐고. 아니잖아요. IMF 이전에도 보면 IMF 이전에 여기에서 다 때려 박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만 견뎠으면 되는 거예요. 1년에서 1년 반만. 마이너스 손실이 얼마나 났겠냐고. 이렇게 대응을 우리처럼 해줬으면 저 손실이 안 난다고. 지수가 그렇게 빠졌어도 자, 요런 구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구간이 어때요? 자, 판타지아님이 시작한 구간이 여기인데, 예?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플러스잖아. 플러스. 여기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마이너스 10%든 플러스든 마이너스 20%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요 구간이 오면 요 구간에 계좌가 더블이 가느냐, 5배가 가느냐, 3배가 가느냐. 왜냐면은 요런 구간이 올 때마다 무조건 주도주가 있거든요. 이건 주도주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주도주가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가는 거니까. 급성장을 하는 기업과 섹터, 그런 산업군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도주가 만들어져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회원방송에서 자세히 풀었던 부분들을 내가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영상. 근데 회원방송에서 회원분들한테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갈 거는 내가 뭐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도주가 될 부분들은 어떤 거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하고 종목들까지 싹 추려드렸어요. 앞으로 지금부터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살짝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무언가 움직임들이 보이면 또 설명을 드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지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시간이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만들어주는 수익이 나는 시간은 뭘까요? 4차 산업.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에너지 변화. 여기에 이제 환경 부분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밀접한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들은 요거랑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 지금부터는. 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시장에 많이 빠지면 기회가 왔구나. 시장이 너무 오르면 어디부터가 버블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중을 조절해 가는 거예요. 그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내가 이제 많이 힘들었던 9구간보다 높아 있는 구간. 자, 월봉에서 24개월선 위에 있을 때, 자, 이때 가치 판단을 합니다. 시장 전체 가치 판단을 해요. 시장 전체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요게 살짝 부담스럽다 하면 현금을 늘려가는 거예요. 자, 현금을 늘려가는 구간에서는 자, 50% 이상을 늘리면 안 돼요. 이상을 늘리면 안 돼. 지수가 이렇게 빠질 게 보여줘도 절대 50% 이상은 늘리면 안 돼요. 50%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50% 이상은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버블 구간이 왔을 때 수익이 가장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라는 게 항상 나오진 않지만 한번 나오면 이 버블 구간에가 수익률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근데 가치에 왔다고 현금을 다 만들어 다 팔아버리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은 하나도 취하지 못해요. 저평가가 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만원짜리인데 이거를 만원에 팔면 이게 예를 들어서 5천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3천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가라는 게. 주가라는 건 이렇게 저평가가 확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정 가치가 3만원인데 이게 10만원에 끝날 수도 있고 버블이 100만원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버블을 챙겨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다 짜드렸죠.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복리계좌 시스템 이해하잖아요. 자, 이 시스템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자, 버블을 챙겨가는 시스템도 만들어 드렸고, 또 수익을 챙겨가는 시스템, 그리고 현금 계좌를 활용하는 시스템. 요때 현금을 만들어 가면서 요런 구간에 더 채워갈 수 있는 시스템. 자,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챙겨갈 수 있는 이 구간이 올 때까지 견뎌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 요 구간. 요 구간이 왔을 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일단은 2300포인트, 2400포인트가 되겠죠. 요 구간에서 회원분들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회원 평균 계좌는 지금 판타지아님만 수익이 나오고 나머지 회원분들은 다 손실이라서 내가 판타지아님 계좌를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판타지아님이 우리 가입을 하신 시점이 가장 안 좋은 시점이라서, 진입 시점이 이제 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가장 안 좋은 시점이라서 이제 그 계좌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회원 평균 계좌 수익률은 보니까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셔요. 대응을 잘 못한 분들이겠죠. 마이너스가 깊은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좌 수익률들이. 트레이딩 계좌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수익률이 요 정도 나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에 있어요, 지금 회원분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10%고 마이너스 20%고 지금 계좌 수익률이 요 정도 찍혀있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요 파란 구간에 왔을 때, 요 구간에 왔을 때 주도 섹터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고, 자, 이 비중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버블을 어떻게 더 많이 챙겨가고, 요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릴 거란 말이에요. 회원분들 수익률들이. 그거는 이제 경험에 따라 수익률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이솔루션, 유비커스 홀딩스, 이런 큰 수익률 같은 거 좀 놓쳐본 회원분들은, 요거 요렇게 잘라가야 되겠다. 요런 경험들이 하나씩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입혀진 분들은, 복리계좌 따로 이제 운영하고, 또 현금 관리 잘하고, 현금계좌 잘 운영한 분들은, 당장은 조금 소외될 수 있어도, 요런 부분에서 무조건 수익률이 크게 쌓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때 이제 베스트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회원분이 있을 거고, 이때 또 베스트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회원분들이 있을 거고, 이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경험해갈 때마다, 이런 상승장들을 경험해갈 때마다 베스트 수익률들은 항상 바뀌겠죠. 달라지겠죠. 회원분들마다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요런 부분에서 잘했구나, 이 사람은 요런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네, 요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가면서 함께 성장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러니까 좀 주저리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수익을 크게 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구간은 지켜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가장 망가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거 이제 뭐 몰빵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이제 거기서 올라타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거 뭐 한 사람들 해갖고 이게 막 계좌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 50%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려갖고 속도에 쫓기게 돼요. 자, 이거 뭔 말이냐면 본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자, 손실을 이렇게 털어 먹었는데 요거를 회복하려 그러면 앞으로 2년 3년 요렇게 놓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광고에서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것들 많이 보면, 야, 그 손실이 만약에 이렇게 깊은 분들, 장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종목 하나면 바로 본전 회복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홍보 광고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라고.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모험이잖아요, 모험. 그 종목 하나로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본전 회복할 종목 몰빵 때려갖고, 추리라 그러면 한 5개만 추려보면, 확률 내가 70% 80% 이상 맞힐 자신이 있어요. 근데도 왜 안 할까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이 틀렸거나 뭐가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혹시 틀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 문의로 들어올 때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내가 손실이 너무 깊은데 이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사실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투자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진짜로. 요런 구간이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요. 빨간 구간에 들어가 있는 구간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요런 구간이 투자 시작하기가 진짜 좋은 구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회원분들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구간에 회원 가입은 가장 많을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지금같이 좋은 구간에 떠나가는 회원분들도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힘들고 내가 생활이 힘들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장이 이렇게 안 좋고 뭐하고 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일단 일은 많아져요. 왜냐면 분석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도 요런 거를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이 큰 분들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자, 몇 년 이거 고생하겠구나. 내가 이거 실패한 거니까. 투자 실패한 거잖아요. 잘못 판단해서 몰빵 때려서 뭐 이렇게 됐으면 투자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투자 실패했으면 정석적인 투자를 배워야지. 또 진짜 정석이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많이 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이제 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입 문의가 들어와도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는 난다 그래도 그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좌가 뭐 30% 50% 빠르게 수익이 나와도 절대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그 시간에 그 수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아요. 중간에 막 1년씩 소외되는 기간, 6개월씩 소외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나 한 번 이제 수익이 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더블해서 뭐 한 3배, 뭐 5배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수익을 만들 때 뭐 곱하기 3, 곱하기 5 만들고 또 이렇게 쉬는 거고 이 쉬는 구간에 이 수익을 미리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이 수익은 미래에 만들어질 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급한 마음 먹고 여기에서 막 까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막 까부는 동안 돈 다 해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미만이면 그냥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마이너스 20% 미만이면 요거는 그나마 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아. 마이너스 10% 미만이다 지금 계좌 수익률이. 그러면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2016년 이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10% 미만이다 계좌가. 그러면 이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2015년도에 만약에 15년도 14년도 이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계좌 수익률이 지금 이제 내가 투자 시작한 시점부터 3배에서 5배는 나 있어야죠. 최소 2배 이상은 나 있어야지. 요때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근데 2016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요렇게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안 좋아 있는 구간에 내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소외되어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이미 출발해 있는 구간이라고.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24개월선 위에 올라와 있으면 이미 출발해 있는 구간이에요. 주도주들은 바닥에서 300% 뭐 이렇게씩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요. 150% 뭐 300% 이렇게씩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 사실 크게 안 나요. 요 바닥에서 돌릴 때가 수익이 가장 크게 나와요. 이 구간을 잡아내려면 어때요? 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다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학을 뛰는 사람들이 많죠. 주식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경험이 돼 있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한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시작을 할 때 원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이 급하고 또 부채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단 하루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냐면 도의적으로 진 부채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 돈이고 뭐하고 하도 솔직히 뭐 파산 신청하고 뭐하고 하면 되겠죠. 그런 돈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도의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내가 가져와서 이 돈이 남한테 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날 눈탱이 친 거야. 그랬다고 내가 눈탱이 맞았으니까 나한테 요 부분들에 도움 준 분들한테 함께 눈탱이 맞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증서 준 거나 뭐 비슷한 거죠. 사업하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해갖고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구간들 때문에 내가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진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물론 그러니까 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 이거 리딩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책임감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주말이 없어요. 전 주말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 컴퓨터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족하면 내가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족해. 그래서 뭐 평일부터 거의 일요일까지 계속 일만 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도 2년 넘게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2년 이상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요런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처럼 요렇게 파란 동그라미가 나오는 요런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랑 저는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책임감 없게 내가 여기서 사업 접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지도 못한다고. 진짜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도망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서 수익이 더 생긴다 그래서 제가 도망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관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원분들도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수익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고수익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편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든가 이런 편법을 써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됐을 때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리딩을 하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편법을 써버리면 어때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작살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면서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도 이런 수익률들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장이 안 좋아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진짜 주도주가 내 포트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반복해서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생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지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뭐하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요. 개인적인. 이제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 틀을 잡아주고 서로 상의하고 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제 방송에는 항상 사견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생각이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저도 이제 답답한 마음에 막 할 때가 있어요. 영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리딩을 하면서 채팅으로도 그렇고. 근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요런 부분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내 생각인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원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커뮤니티는 그냥 정보를 최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개발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운용을 해보면 요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자, 이런 정보를 가져다 사용을 하시는 거죠. 자, 종목 정보. 기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업황. 그리고 시황. 사실 시황은 저는 항상 반대로,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다뤄보겠지만, 요런 것들을 다 살핀 다음에 어떤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하면 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거는 사실 이제 100점을 놓고 보면 종목이라든가 이 종목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1점에 1점. 99점은 시스템이에요. 종목은 아무거나 대충 해갖고 망하지 않을 기업들만 해갖고 하면 그냥 투자하면 5년 뭐 10년 지나면 무조건 수익 나요. 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냥 망하지 않을 기업들. 그런 기업들로 이제 분산해갖고 딱 채워놓고 그냥 보유하면. 근데 수익이 나는 폭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시스템만 이렇게 짜져 있으면 그냥 실패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로. 어떤 시스템을 짜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은 항상 이렇게 힘든 구간을 만들어주고, 자, 힘든 구간이 있고 리스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회가 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큰 수익이 이미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